선생님 나오는 화면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면을 크게요? 잘 안 보이시나요? 다 조그맣게 얼굴들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아, 얼굴들이 조그만하게 나왔어요. 네. 그 레이아웃이라고 처음 들어가실 때 화면 설정하는 게 있는데 그 레이아웃에 타일 말고 지금은 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 한 사람만 나오도록 크게 되어 있는 그림 되어 있거든요. 사각형. 그거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 화면이요? 네. 예, 됐어요. 잘 나오나요? 예, 예. 예. 오늘 용신과 실전 활용반인데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어쨌든 간에 처음 보시는 분들 인사들 하시고요. 이게 이제 다시 보기 기능이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참석을 이제 못 하시고 다시 보기 기능으로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용신과 희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천간오행의 직업적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오행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직업적 역할을 이제 보는 건데 월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월령은 이제 1년을 우리는 이제 12개월로 보잖아요. 근데 월령을 용신론에서는 8개로 봐요. 8개. 자월이다 그러면 자축을 하나의 월령으로 봐요. 그 요게 45일이에요. 45일. 45일이고 인묘월, 묘진월, 사오, 오미, 신유, 요술, 해자. 그러면 여기가 자월이니까 여기가 자월이에요. 자월. 여기가 동지예요. 동지. 그리고 여기가 5월이 있죠. 5월. 여기 5월. 여기가 이제 하지예요. 하지. 그리고 여기 또 자월이 있죠. 자월이 여기 동지예요. 그러면 요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동지 이후의 자월이에요. 동지 이후. 그리고 요 자월이라는 것은 동지 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동지 전. 해자월은 요거는 동지 전, 요거는 동지 후.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하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춘하절이라고 해요. 춘하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추동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오묘유는 다 2개씩 되어 있죠. 자, 오, 묘, 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묘월이라고 하는 건 이건 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춘분인데 인묘월에 묘월은 춘분 전, 묘진월에 묘월은 춘분 이후, 춘분서부터 이후, 어디까지? 하지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6월이죠. 이건 추분이에요. 추분. 그래서 신유월에 6월은 추분 전, 유술월에 추분은 추분 이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자월서부터 여기 5월까지를 이기라고 해요. 이기.
이기. 근데 여기에 쌀미자가 여태는 아직 안 들어가요. 그냥 비었어요. 그냥 기운이에요. 그리고 오에서부터 자까지가 이제 또 이기인데 여기가 1기고 여기가 1기죠. 그래서 2기가 되는 거예요. 자에서 오까지를, 그러니까 동지에서부터 하지까지 여기를 이제 병화의 계절이라고 해요. 병화의 계절. 그리고 5월에서부터 자월까지를 크게 임수의 계절. 그러면 요 임수와 병화를 뭐라고 하느냐? 이기라고 한다. 이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용신론을 할 때 하나의 기운은 그냥 하나의 기운을 가지고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태원이라고 해도 되고요. 처음에는 하나의 기운이었어요. 음양이 갈라지기 이전에는 하나의 기운이었었는데, 예, 이제 무슨 이제 뭐 우주의 폭발, 무슨 뭐 핵융합, 뭐 여러 가지 어떤 설이 있어요. 설. 음양으로 나누어지게 된 그 설이 그게 몇억 년 전, 몇백억 년 전 얘기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추론하기에 우주의 대폭발로 인한 무슨 핵융합에 의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설들이 있는데, 그러한 가설로 인해서 이제 음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음양이 생긴 거예요. 그 음양이 이제 이기예요. 처음에는 하나의 기운이었어요. 일기였어요. 일기였었는데 이기가 이제 나눠지게 되죠. 이기가 나눠지는데 따뜻한 기운의 병화, 그러니까 온난한 기운의 병화, 한수한 기운의 임수,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걸 이기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가 뭐를 만나느냐 그러면 지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지구를 만나 가지고 이 지구의 기운이 이 병화의 기운을 머금게 돼요. 병화의 기운을 머금을 함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임수의 기운이 또 이제 무토가 임수의 기운을 머금어요. 임수의 기운을 머금을 이제 무토가 임수의 기운을 머금고 무토가 병화의 기운을 먹어요. 그러니까 춘하절에는 어떻게 해요? 병화의 기운을 머금었죠. 그리고 추동절에는 무토가 임수의 기운을 머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토가 이렇게 내려와서 요거는 뭐냐 그러면 지구인데 요거는 하늘, 그러니까 이제 그 대기권 밖에 하늘의 지구예요. 하늘의 지구. 요거는 우리가 땅을 밟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구예요. 그 우리 땅이에요. 땅. 요거는 이제 땅이고요. 요거는 하늘에서 바라본 지구예요. 하늘 지구.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기운을 만나게 됐어요. 땅의 기운을 만나게 됐는데, 무토를 머금은, 무토가 병화를 머금은 채로 기토를 보니까 기토가 뭐를 이제 내놨냐 그러면 개수를 토해냈어요. 토하다 그래요. 토하다. 입에서 이제 이렇게 토해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수의 기운을 머금은 무토가 기토를 만나니까 여기에서는 정화의 기운을 내게 됐어요. 정화의 기운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시예요. 사시. 아까 여기 2기라고 했는데 1기가 2기가 되고 2기가 이제 사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시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드디어 사계절이란 뜻이에요. 사계절. 그럼 사계절은 이제 무토가 기토를 만남으로 해서 개수를 토해내고 무토가 임수를 만남으로 해서
기토를 통해서 정화를 토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토의 작용은 이제 병화를 먹으면서 개수화시키고 임수를 먹으면서 정화시키는, 혹은 임수를 먹으면서 개수화시키고 병화를 먹으면서 정화시키는 이 작용은 반드시 토를 만나야, 그러니까 지구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란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물이 생산되는 거예요. 만물이.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명리학 범주가 아니에요. 요 사계절까지 나오는 건 요거는 명리학 범주가 아니고 요거는 동양 철학 분야예요. 동양 철학 분야. 그러면 사시에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동지가 시작이 되면, 동지가 딱 지나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춘절이죠. 춘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월이 돼서 동지가 딱 지나고 나면은 봄 기운이 땅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어서 그때는 우리 인간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 겨울이 채 오기도 전인데 이미 지구는 이제 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봄 기운이 시작되는 게 동지예요. 동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하지까지 온도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조금씩 차차차차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 이제 여기 춘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하지에서부터는 다시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죠. 겨울까지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제 추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춘분과 추분이 또 온도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지다라고 하는 것과 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춘분이라고 하는 것과 추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습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습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병화를 먹으면서 기토를 만난 다음에 개수를 품어내니까 요게 습도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습도가 되는 거예요. 습도가 되고 기토가 다시 임수를 먹으면 무토가 기토를 만나서 다시 정화를 토해내니까 요거도 이제 습도인데 요건 조도예요. 건조한 조도. 요거는 습도. 그 두 개가 다 합쳐서 그냥 습도라 그래요. 습도가 낮다,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렇게 이제 사계절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걸 사시라고 해요. 사시.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명리학 범주로 넘어오게 돼요. 명리학 범주로 넘어오게 되는데, 명리학에서는 뭐가 또 있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입이라는 게 있어요. 입. 설립인데 설입. 그렇죠? 입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춘. 뭐 이렇게 들립자도 써요. 봄이 시작된다 이래가 들립자도 쓰기인데 우리는 이제 입춘이라고 하잖아요. 입춘이 이제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4월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입하가 있어요. 입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요 신월에 보면 입추라고 있어요. 입추가 있고, 해월에 입동이 되죠. 입동.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8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1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눠지는데 각각 45일이에요. 45일. 각각 45일씩 이제 나눠지는데 1년은 360일이에요. 365일이 아니고 360일로 하고 5일은 그게 이제 그 절기에 가운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5일을 넣어가지고 365일이지만 절기력에서는 360일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개를 우리가 그냥 자월이다 그러면 동지 전 자월이냐 동지 후 자월이냐 이걸 이제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춘분이다 그러면 이게 춘분 전 춘분이냐, 묘월이다 그러면 춘분 전 묘월이냐, 춘분 후 묘월이냐, 추분 전 유월이냐, 추분 후 유월이냐, 동지 전 자월이냐, 동지 후 자월이냐,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걸 이제 원령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게 8개의 원령이라고 해서 팔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팔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자들에 따라서 풍이라고 하기도 해요. 무슨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바람풍자를 넣어가지고 팔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팔품이라고 하기도 해요.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이제 물품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팔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이제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이제 많아요. 많은데 이제 각기 이제 지역마다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지역마다 이게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다른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게 원령이라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령. 그냥 원령인데 자월이다 그러면 해자월의 자월이냐 자축월의 자월이냐, 묘월이다 그러면 인묘월의 묘월이냐 묘진월의 묘월이냐, 요걸로 이제 구분을 해야 돼. 그걸 구분하는 법은 이제 대운수로다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일이 이제 바뀌고 나면 절기 시작일이 이제 입춘이 뭐 원래 같은 경우 2월 4일 날 시작됐잖아요. 2월 4일 전은 자축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축월에. 입춘에서 절입 시간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인묘월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걸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명리학을 하는 순간, 명리학을 놓을 때까지 사주의 첫 단추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사주를 쓰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딱 되어야만이 뭐가 나와요? 용신이 나와요. 용신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이제 요거는 원령이라고 하잖아요. 원령이라는 것은 원령이라고 하는데, 이 원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간이라는 의미, 시간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어디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공간적 측면에서는 어디서, 시간적 측면으로는 언제가 되죠. 언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장간이라는 게 있죠. 지장간. 암장이라 그러죠. 지장간이 있는데, 요거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정간은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용신은 뭐예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되는 거예요. 누가. 혹은 요 누가는 용신론에서는 이게 용신이 이제 누가가 되지만, 일간으로 보게 되면 일간도 누가가 되는 거예요. 일간도 누가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육신으로 볼 때 누가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용신으로 볼 때 누가는 용신. 무슨 용신? 사령용신. 이제 사령용신 배울 건데, 사령용신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 자신이 사령용신이고,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이제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일간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왜 이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데, 일단은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과 이 원령 안에 있는 환경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 공간적 의미가 들어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당령이라는 게 있어요. 당령. 당당하다라고 해서 당령. 당령은 뭐냐 그러면, 이 원령을 지배하는, 이 원령 안에 들어있어요. 이 원령 안에 들어있는 주인과 같아요. 주인.
그러니까 이 속에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환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환경을 주관하는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환경 전체의 그 대표예요, 대표.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령이 잘못되면 당령의 희귀신이 맞지 않으면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내 환경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그리고 나서 사령이라는 게 있어요. 사령. 사령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사령용신. 여기 이제 원령용사지신이라고 해서 원령용사지신이라고 해서 자평진전에 보면은 이제 이 사령용신을 이제 논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줄여서 용사한다. 용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용사한다. 그러니까 원령 용사지신은 요 사령 용신을 보고 하는 말이다. 용을 얻었다. 대개 이제 보면은 자 위에 보면은 이제 정을 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을의 사령을 했다. 그리고 나서 미월이니까 지장간의 지지에 해, 묘, 미를 얻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용사를 한 거예요. 용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을의 정을기 중에서 을목의 사령을 하기는 했는데 삼합이 없다. 그러면 용사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령만 한 거예요. 용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용신이라는 이제 개념이 뭐냐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임무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임무가 나에게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밑에 내가 삼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용에 이제 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당령에 사령을 해야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령과 사령이 같아야 돼요. 미월 같으면은 정화의 사령을 해야 당령도 되고 사령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의 사령하지 않고 을목의 사령을 했으면 용의 사령을 한 거예요. 요 가운데 걸 쓴다는 것은 용이에요. 그 용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삼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합을 가지고 용이라고 해요. 삼합을 가지고 있어야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 거고 주인이 아니라 삼합의 용을 하게 되면은 전문가 뭔가 어느 한 분야의 달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달인, 장인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걸 이제 얘기하는데 이 삼합을 뭐라고 하느냐? 용에 근했다, 용사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례근을 하면은 정례근을 한 것을 미월은 이제 정화예요. 여기다가 저거를 써놓을게요. 자, 자축월은 당령이 뭐냐 그러면 당령이 계수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오늘 이거 이제 다 암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계수고 인묘월은 당령이 간목이에요. 그리고 묘진월은 당령이 을목이고 사오월은 당령이 병화고 오미월은 당령이 정화예요. 그리고 신유월은 당령이 경금이고 유술월은 신금이고 해자월은 임수가 당령이에요. 당령이란 뭐라고요? 주인이고 대표성을 가졌다. 이 원령의 대표성을 가졌다. 이 원령의 주인과 같다. 그러면 사령은 이 주인 밑에서 일을 하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직원과 같다. 직원이지만 대표성이 있어요. 대표성이. 왜 사령 밑에도
이제 후라는 게 있고 이제 있거든요. 이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24개가 있어요. 24개. 24개가 있고요. 당령이라고 하는 것은 8개가 있죠. 그러니까 1년을 8개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자축월이다 그러면 당령이 기수예요. 당연히. 그리고 인묘월이다 그러면 간목, 묘진월은 을목, 사오월은 병화, 오미월은 정화, 신유월은 경금, 유술월은 신금, 해자월은 임수. 요게 이제 당령인데, 주인인데, 거기에서 항상 중기에 사령을 하면, 가령 이제 여기서 정을기 중에서 을에사, 이렇게 이제 용사를 하면, 사령을 하면, 용사를 하려고 하면은 삼합이 있어야 된다. 그 삼합이라고 해서 세자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묘미만 있어도 되고, 미월이니까, 미를 기준으로 해서 해미만 있어도 되고, 묘미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세자가 다 없어도 삼합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 묘가 없으면 뭐 이렇게 합력이 적어서 이게 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묘가 있는 역할과 해미만 하는 역할과 아니면 미만 있는 역할과 이렇게 한 자만 있는 거는 있잖아요. 만약에 이 미월인인데 미만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삼합이라 그러지 않고 이거는 체라고 해요. 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방합을 얘기하죠. 방합. 그러면 미라고 하면은 사, 오, 미 이게 이제 체라고 해요. 체.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방합, 용은 뭐예요? 삼합. 그럼 체의 근을 했느냐? 그러면 체의 근을 했으니까 이건 당령의 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이에요. 주인과 같은 거고요. 대표성을 가져요. 대표성을. 그러니까 이거는 당령의 근을 했으면 이거는 이제 주인과 같고요. 용의 용사를 했으면 주인 밑에서 일하는 직원과 같다. 그러면 이 주어진 임무를 내가 잘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어떻게 수행하겠다라고 한 의지가 천간에 투관이 되면은 이제 내가 그 임무를 잘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투관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러한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중요도나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지진 않아요.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되 회사에 가서 일을 이제 월급을 주니까 일은 하되 그 일에 대한 어떤 대표성이라든가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고 그냥 하는 일 있잖아요. 그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일 그런 것과 이제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오미에 이제 근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 경영자와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천간에 투관이 되어야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천간에 투관, 이렇게 체의 근을 했지만 천간에 투관이 되지 않으면 대표성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사령을 한 이 사령용신이 천간에 투관이 됐고 당령은 투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령용신이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졌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그 조직에서, 그 직장에서 내가 거의 뭐 이렇게 일을 도맡아서 하기는 하지만 당령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왜? 이거는 주인이니까. 단지 이제 이 사람이 천간에 투관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조직, 그 환경을 내가 이끌어 나가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먼저 당령과 사령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이제 8개의 원령, 요 원령과 거기에 따르는 이렇게 당령을 먼저 꼭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사주를 쓰는 순간 요 구분이 딱 나와줘야 돼요. 묘월이면은 인묘월의 묘월이냐, 그게 간목 분야의 묘월이냐, 을목 분야의 묘월이냐. 오월이라고 하면은 이게 병화 분야냐, 정화 분야냐. 요렇게 이제 구분이 딱딱 이제 경금 분야냐, 신금 분야냐. 그러니까 임수 분야냐, 계수 분야냐. 요렇게 이제 당령이 사주를 쓰는 순간 딱 나와줘야 돼. 이걸 이제
이 원령의 대표성을 가진 거거든요, 당령은. 그리고 그 당령 밑에 사령이 있어요. 대개 이제 사령과 이 용리 이제 이 사령과 당령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나는 정화 분야에 당령을 했고 정화 분야에 이제 사령을 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도 되고 자기가 전문가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가도 돼요. 이걸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사령해서 삼합을 하고 올라갔다 그러면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주인이고 여기는 전문가고 직원이고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다 나는 여기에도 여기 당령인데 여기 사령도 했다. 그러면 내가 두 가지를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8 원령이라고 할게요. 원령이에요. 원령인데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팔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팔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팔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용어가 그냥 헷갈리니까 여러 개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원령이다. 원령이면 자월이다 그러면 자축을 해서 45일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아예 딱 외워버리세요. 인묘월 하면은 춘분 전까지, 입춘에서부터 춘분 전까지 45일. 이렇게 이제 그냥 외워버리고, 중분에서부터 입하 전까지 45일. 입하에서부터 이제 하지까지. 저 하지 전까지잖아요. 하지 전까지 45일. 그리고 하지에서부터 입추 전까지 45일. 입추에서부터 추분까지 45일. 추분에서부터 입동 전까지 45일. 그리고 입동에서부터 동지 전까지 45일. 이렇게 합치면 360일이 나와요. 360일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해야 돼요. 용신과 희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직업 환경, 이게 이제 직업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자축, 인묘, 묘진, 이게 직업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진로 적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진로 적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조후용신. 그 조후용신의 역할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요.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해자축을 하고 가장 급하게 조후용신을 써야 되는 거는 사오미 그리고 해자축이죠. 해자축인데 요거 이제 조후용신 나중에 이제 따로 할 거예요. 이 조후용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리 내가 이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후용신이 잘못되면 내가 굉장히 소극적이 되거나 굉장히 부정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열정이 뛰어나서 너무 과신한 나머지 성급한 결정,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거나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두려워서 시도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어떤 그 사람의 심상 문제를 다루는 게 조후용신이거든요. 그 조후용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도 이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이제 그걸 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해야 돼요. 자, 당령이 계수인데 당령이 활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이 환경에서 이 환경의 대표성을 가진 예수가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간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대분류라고 해요. 대분류. 첫 번째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간목에서 이건 간목이 당령이죠. 간목이 활동을 잘 하려면은 계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수가 당령일 때는 간목이 제1희신이 되는 거고요. 간목이 용신일 때는 계수가 제1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을목이잖아요. 을목인데 을목이라는 용신이 활동을 잘 하려면은 병화가 있어야 돼요. 요건 을목은 당령, 병화는 제1희신. 그리고 4, 5월에는 병화가 당령이니까 병화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을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을목이 제1희신, 이쪽은 병화가 당령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을목이 당령, 여기가 병화가 희신이 되세요.
그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정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금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신유월은 경금이 당령인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도 이제 신금이 당령인데 신금이 활동을 하려면 임수가 있어야 된다. 해자월도 임수가 당령인데 임수가 활동을 하려면 신금이라는 좋은 상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대분류로 이제 먼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나누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당령이 계수예요. 그런데 대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령과 같은 거고요. 당령. 그 여기서 중분류라는 게 있어요. 중분류. 중분류는 이제 뭐냐 그러면 계갑했으면 병화까지 있어야 돼요. 병화. 계갑병 이렇게 돼야 돼요. 계갑병.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간목이 만약에 저걸 하려면은 계갑병이 있어야 돼요. 계갑병 똑같아요. 계갑병이 있어야 돼요. 을목은 계, 을, 병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계, 을, 병이 있어야 돼요. 하나씩 여기 더 있어야죠. 정, 경, 임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정, 경, 임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정, 신, 임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정, 신, 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45일에서 90일은 이렇게 90일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90일 처음에 180일은 임수가 주관한다 그랬잖아. 추동절에 그 임수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추가 되게 되면은 5월 하지가 지나서부터 정화가 생겨났잖아요. 정화가 여기서 보면은 4개를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화와 임수가 수화가 항상 여기는 이제 오행을 다 감싸고 있어요. 다 감싸고 있다는 말을 다시 이제 이걸 하면은 정, 경, 임. 이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경, 경임. 물건을 만들었으면 가져다가 시장에다가 팔아라. 시장에 팔아라. 해도 여기는 이제 미월이니까 시장에 이제 팔려고 하면 공부를 했으면 물건을 만들어라. 이 의미와 같다. 여기서 이 임수는 파는 임수가 아니에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술을 배웠으면 이제 나가서 물건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를 외워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축인묘월까지는 항상 선, 계, 후, 병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먼저 계수가 있고 나중에 병화가 있어야 된다. 즉 말해서 계수가 사주에 없으면 자축월은 계수가 없을 수가 없죠. 계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묘월은 계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계수가 없고 나중에 병화가 들어와도 이 병화는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아니면 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설기가 금방 돼요. 설기. 금방 지쳐서 못 쓰게 돼요. 그런데 선계 먼저 이게 선계라는 말이 선용이라는 뜻이에요. 선용. 먼저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리다가 쓸 일이 오면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계수가 사주에 없으면 나중에 병화가 들어와도 준비한 게 없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그래서 설기가 되거나 쓰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병화는 없고 계수만 있다. 자축인묘월에 내가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쓸 기회가 오지 않는 것과 같죠.
그러면 통변을 하려면 여기서 통변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부를 했으면 자 자축어리면 자 배웠으면 지식을 습득했으면 나가서 가르쳐라. 지식을 습득했으면 나가서 활용해라. 이 의미와 같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자 인월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서 쓰기 위해서는 가서 배워야 된다예요. 먼저 이쪽을 목적을 먼저 말하고 준비를 말하면 되고 자축어리 기준이면 준비를 한 것을 나가서 써야 되겠지만 인묘월은 내가 준비를 한 거 나가서 쓰려면은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너가 나가서 나중에 박사가 되려면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의미예요. 이 의미고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을병이잖아요. 을병. 그 여기서 이제 선, 병, 후, 개. 여기서 을병이잖아요. 을병이니까 이게 먼저 이게 선용이에요. 병화가. 자,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술과 전략을 짜야 된다. 기획을 해야 된다. 먼저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그 목적에 맞는 목표를 만들어라.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저기까지 가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 목적에 맞게 하나하나 목표를 만들어 가라. 내가 박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해요? 초, 중, 고, 뭐, 대학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목표예요, 목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목적을 내가 이루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짧은 하나하나의 목표를 완성해 나가라. 이렇게 되는데 항상 병화와 임수는 항상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화와 계수는 그 목적에 맞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병화로다가 목적을 잡았으면 계수로다가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선용이 먼저 있고 그 목적의식부터 먼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세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자 먼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먼저 해봐라. 그리고 거기서 뭐가 필요한지를 나중에 네가 거기 가서 맞춰라. 현장에서 필요한 걸 네가 준비해라. 이러는 거죠.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렇잖아요. 진사월. 그러면 진사월인데 일간이 뭐 만약에 개수나 간목이다. 일간은 개수나 간목이면 사상이 어때요? 선개니까 먼저 배워야 나가서 쓰겠다죠. 자, 여기서는 어때요? 선병. 야, 먼저 나가서 써보고 나서 필요한 거 준비해줘. 근데 간목이나 개수 일간이 만약에 진월이나 사월에 태어났다. 환경에서는 나와서 일단은 써 그러는데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일단 다 배워서 갈 거예요.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인드가 환경에서 요구하는 마인드와 일간이 요구하는 마인드가 다르겠죠. 거기서 오는 갭도 이제 우리가 통변할 때 반드시 이제 익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화는 선정 후임. 공부를 이제 쉽게 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축월과 오미월을 하나로 보시고요. 인묘월과 신유월을 하나로 보시고 묘진월과 유술월을 하나로 보시고 사후월과 해자월을 하나로 보시면 돼요. 거의 같아요. 여기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화와 계수는 습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화 계수는 서로 이제 반대 기운이잖아요. 그 병화 임수도 서로 짝이죠. 여기서는 선계 후병이지만 여기서는 선정 후임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오미 그러면 여기는 배우는 것과 같아요. 배우는 것과 같은데 배우다인데 여기에서 배우다와 여기에서 배우다가 달라요. 여기서는 뭐를 배우느냐 그러면 기술을 배워요. 그 전문가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전문가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육이라기보다는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훈련. 이렇게 배웠으면 이런 거를 이제 전수 받았고 전문가가 됐으면 가서 일을 해라.
만들어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정화가 없으면 나중에 임수가 온다고 한들 쓸 수가 없죠. 왜? 준비를 안 했으니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초보자니까 여기 와서 이제 쓸 수가 없다. 그럴 때 반드시 선용이 있어야 후용은 나중에 쓸 수가 있지만, 선용이 없고 후용만 있다 그러면 설기가 되어서 오래 쓰지 못하고 중단하게 된다. 즉 말해서 직업 유동성이 발생된다. 직업 유동성이, 직업이 자주 바뀐다는 뜻이죠. 발생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신임이니까 선임, 여기는 어디하고 보냐 그러면 사월하고 같이 보면 돼요. 선임 후정, 선임 후정. 자, 시장에 내다가 팔려면은 가서 만들어라. 가서 물건을 찾아와라. 상품을 찾아와라예요. 팔려면은 찾아와라. 그러니까 목적의식은 뭐야? 임수죠. 거기에서 목적의식에 대한 준비는 정화예요. 여기는 목적의식이 임수죠. 그리고 그 임수의 목적에 맞춘 준비가 정화예요. 그러니까 임수라고 하는 시장에 낼 물건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것과 같고요. 여기서는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물건을 사입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는 물건을, 시장이 이제 먼저 선임이니까 유수럴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온 이 신금이라는 완성된 상품을 시장에다가 팔려면은 화급금을 해라, 이제 이 뜻이거든요. 화급금을 해라, 이 뜻인데, 여기다가 이제 상생상극을 붙여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수생목. 그리고 수생목 했으면 목생화해라. 목생화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수생목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계갑이고요. 여기서 목생화라고 하는 게 갑병이에요. 갑병.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목생화. 목생화가 뭐냐 그러면 을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여기서도 목생화예요. 목생화는 목생화인데 여기서부터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금생수가 필요해요. 여기서부터는 금생수가 필요해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목생화하고, 목생화에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사령에 보게 되면, 사령에서 보게 되면 을, 병, 경금이 필요해요. 금생수가 필요하니까 을병 경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목생화를 하려면 수생목을 해라 이래갖고 계수가 필요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목생화 화급금 뭐 이렇게 이제 봐도 되고요. 여기서도 목생화의 계절이에요. 목생화의 계절. 어쨌든 요 목생화예요. 크게 대표성을 가지고 목생화고,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화급금이에요. 화급금. 요 분야가 다 화급금이에요. 여기가 이제 화생토, 여기가 토생금. 그래서 그냥 이거 합쳐서 토를 빼고 화극금이라고 해요. 극금, 화극금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금생수의 계절이라고 해요. 금생수, 여기도 금생수.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금생수인데 여기 뭐야? 금생수의 이름이 신임이에요. 여기도 신임. 여기 화극금은 뭐예요? 정경이 되는 거죠. 정경. 화극금이. 여기서는 목생화가 을병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갑병, 계갑. 여기 이제 상생상극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붙여진 상생상극의 이름이고, 요렇게 이제 되었을 때, 그 다음 분류가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당령이니까 환경이잖아요. 환경인데, 그 다음에 사령이라는 게 있어요. 사령이 배합이 맞느냐. 지금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요건 이제 대분류, 중분류로 나눈 것이 일종의 배합이거든요. 배합인데, 요 배합에서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추가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요 배합에서 추가가 되는 게,
이 환경에 적합하냐, 환경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환경에 네가 잘 맞추어 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기토가 있어야 돼요. 기토가. 이거는 이제 이 기토라고 하는 거는 보자예요. 보자. 그 기토를 여기다가 쓰면 안 되고 자축인묘원령에는 기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축인묘원령은 항상 개수니까 자기 자질과 환경과 맞아야 돼요. 내가 변화하는 환경에 내 자질이 맞느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이 환경에 맞느냐, 이걸 이제 봐야 돼요. 그 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춘분 이후서부터 하지 전까지는 무토가 있어야 돼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변화할 수 있어요. 내가 변화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세상이 변화하고 고객이 변화하고 환경이 변화하고 유행이 변화하고 이런 게 이제 변화를 해요. 그 변화하는 그 유행, 변화하는 그 속도, 그 환경을 내가 인지를 하느냐, 그리고 그 인지한 환경에 맞추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무토가 있어야 돼요. 무토가. 그리고 이제 여기 기토도 마찬가지죠. 기토도 하지 이후에 정화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제 기토가 있어야 돼요. 기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저 자축을 하고 자축인묘를 하고 오미신유월이 같은 거예요. 환경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환경에 내가 지금 아까 공부하고 훈련하고 만드는 이 전문 기술이 지금 나에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보는 게 기토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 환경, 여기 기토라고 하더라도 자기한테만 맞는 게 아니고 오미신유월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적합하고 나에게도 적합해야 되는 게 이제 기토죠. 만약에 기토가 아니고 무토가 있다 그러면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세상이 변화하는데, 만약에 기토가 없다 그러면 나에게 맞춰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 맞추니까 이거는 이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누가 시키는 일을 자꾸 하니까 이게 이제 적합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무토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이제 이쪽 분야는 추동절 분야는 시장 환경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객이라고 해요. 고객.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요구사항, 고객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요구, 고객의 요구. 요즘은 이제 선거철인데 이제 계속 이제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런 여론조사도 뭐 어디 들어가? 이 무토에 들어가요. 이 무토에. 그러니까 환경과 어떤 국민들의 전체 요구가 무엇인지 아는 그 인지 능력은 무토다. 그리고 나를 알고 내 환경에 적합하냐 하지 않느냐를 인지하는 것은 기토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 돼요. 통변 내용도 여기하고 비슷해요. 먼저 나가서 쓰는 것과 내가 준비해서 나가는 것과, 먼저 나가서 팔아봐, 시장에 가서 일단 부딪혀봐, 고객들하고 일단은 만나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뭔지 알아봐 하는 것과,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과, 그렇죠? 여기는 이제 해자월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전문가가 된 이후에 시장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인드는 여기 정화 경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간을 보고 원령을 보면은, 그리고 일간이 이제 개수일간이나 간목일간인데 환경도 자축이다, 인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는 게 일단 나오죠. 굉장히 자기 중심주의고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겠다,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진사원령이나 해자원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술해자원령 같은 경우는 시장환경 주도니까 원령이 일단은 내 생각보다는 고객의 생각이 우선이다. 시장 환경에 이제 요즘 유행하는 상품이 우선이다.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일간이 만약에 정화라든가 경금이면은 또 그게 이제 배치가 되게 안 맞아요. 그런데 정화일간이나 경금일간이 오미나 신유원령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역시도 상품을 만드는데, 내가 잘 팔리는 상품, 흥행을 할 상품 만드는 것보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흥행성이냐 작품성이냐 이걸 따질 때
오미신유 원령에 태어나고 정화나 경금일간이 다 그러면 작품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장성은 팔리는 거는 뭐 팔리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성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요게 이제 용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예요. 알아야 될 문제고, 여기까지가 이제 당령에 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성을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한 가지 공부를 했으면 내가 이거를 평생 써야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축인묘원령에서는 신금이 필요해요. 신금이. 수원이라고 해요. 수원. 신금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특성은 뭐냐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전해져 온 검증된 학문과 같고요. 검증된 상품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오래전서부터 존재했거나 과거에 존재하는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것과 같고요. 내 조상이나 아니면 그 선대 혹은 뭐 선생님이 나에게 전해준 지식과 같고, 조상한테 물려받은 유전자와 같고, 뭐 그런 유업과 같은 그러한 역할이 이제 신금에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를 더하기를 해야 돼요. 계갑병. 그래서 계수가 당령이잖아요. 계수가 당령이고, 간목이 제1희신이고, 여기서 병화는 아까는 목적의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요거는 활용성이에요. 내가 공부를 했고 깊이 있게 전문성을 갖추었고 환경에도 맞는데, 이게 과연 내가 세상에 내놓으면 파급 효과가 있겠는가, 파급 효과가 좋겠는가, 활용 효과가 좋겠는가, 좋지 않겠는가, 병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축 인묘원령의 배합이 요거예요. 기, 신, 계, 갑, 병. 여기서 계수는 당령, 간목은 제1희신, 그리고 기토는 환경적합성, 신금은 지속성과 전문성, 오래 쓰기, 병화는 활용 후의 효과, 파급 효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기신 기갑병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 신금이 없으면 내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지속성이 부족하겠구나. 기토가 없으면, 기토가 없거나, 자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이면 기토 대신에 무토가 나올 수가 있고요. 신금 대신에 경금이 올 수가 있고요. 계수 대신에 정화가 올 수가 있고, 간목 대신에 을목이 올 수가 있죠. 을목이 올 수가 있고, 병화 대신에 정화가 아니라 임수가 올 수가 있어요. 임수가. 이걸 가지고 뭐냐 그러면 기신이라고 해요. 기신. 기신. 희귀신 했잖아요. 요 기신. 그러면 이 기신은 배합이 아니냐? 이 기신도 배합이에요. 요거는 이제 자연이 정해준, 자연이 나에게 인물을 줬어요. 그래서 선이라고 해요. 착할 선자를 쓰는데 선이라고 하고, 요 밑에 기신으로 이제 구분된 거를 불선이라고 해요. 불선. 불선이라고 하는데, 선한 것은 좋고 불선한 것은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연이 나에게 준 임무를 행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싫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한테 맞추는 거 싫고 세상에 맞추는 거 하고 싶어요. 나는 과거의 학문 싫고 나는 앞으로 미래에 나는 좋은 학문을 하고 싶어요. 나는 지식을 공부하지 않고 난 기술을 공부하고 싶어요. 예체능을 하고 싶어요. 나는 박사학위 스펙 중요하게 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 잘하는 걸로 나는 성공할래요. 나는 사람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 싫어요. 난 나가서 경영을 해서 부자가 될래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계갑이라고 하는 건 수생목, 지식을 습득해서, 목생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사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지자체라든가 대개 이제 정부 24부처를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계획합이면 교육 분야예요. 교육 분야, 교육 체계라고 해요. 계수를 지식 체계라고 한다면 간목은 교육 체계라고 하거든요. 그럼 계획합 병 하면은 요거는 이제 어디냐 그러면 사회계획 나가서 쓰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나가서 쓰기 위해서 깊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문성을 취하고 내가 환경에도 적합해야 된다. 요게 이제 신이 가진 그 배합인데 요렇게 기신으로 나누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살겠어요. 요거는 이제 임무와 같고 어떻게 보면 의무와 같아요. 의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라면 요거는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리가 되죠. 권리. 나는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기신은 뭐예요? 그냥 권리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신을 쓰는 사람은 성공을 하면은 크게 해요. 그 대신에 실패율이 매우 높아요. 실패율이 매우 높고요. 여기서는 되게 이제 보면은 평범한 삶이에요. 평범한 삶을 살아요. 평범한 삶을 사는데 되게 이제 중에서 중상 정도의 삶을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율이 적다. 성공률이 높은 게 아니라 실패율이 적다. 여기는 성공률이 높다. 그 대신에 실패율이 95%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패율과 성공률을 봤을 때 내가 희신으로 살 때는 실패율이 적은 삶을, 평범한 삶을 산다면은 기신을 쓰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가 교차가 이제 심하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실패율이 성공률보다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령용신을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당년까지. 당년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없나요? 선생님, 네. 유술월에 신급이 당령이잖아요. 만약 그 음이 양으로 바꿔서 당령이 올라오는 건요? 큰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없어요. 용도가 다를 뿐이죠. 용도만 다르고 당령된 건 같은 거니까. 그래 나중에 이제 통변을 하는 방법을 나중에 이제 다 배울 거예요. 네. 지금 일단은 지금 그렇게 건너가 버리면 이게 또 엉망이 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인 기초를 이걸 일단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내가 강의를 하는 거는 외워야 될 사항들이에요. 외워야만이 이거를 사주로 쓰는 순간에 내가 뭐부터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선생님 아까 삼합에서요. 네. 그 해묘는 삼합으로 안 봐요? 그 아까 미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아 예.